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사람이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바로 밑에서 대북 사업을 총괄하는 평화부지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선 글을 올리기 전에 링크를 하나 공유했거든요. 그 링크는 이런 겁니다.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국민통합 내란 종식 특별 사면복권 요청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 다 친민주당 지지 모임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검찰 독재와 내란 세력에게 사법 피해를 당한 희생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드린다라고 하는 서명지가 있는데 그걸 첨부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름은 없습니다. 이화영이라는 이름은. 그런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도 검찰 독재와 내란 세력에게 피해를 당한 희생자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우린 피해자다,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링크를 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 서명 동참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서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들 모두 민주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여 직접 사면복권을 관철해냅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뭐 달리 논평을 안 해도 참 적반하장이다. 1심, 2심, 3심에서 모두 뭐 9년, 7년 8개월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 억울하다는 뜻이 뭘까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옥중에 있으니까 달리 방법이 없죠. 근데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언제나 민주진영에 도움이 됐다. 부인과 자식을 털었다. 중도 보수를 언급하셨던 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기를 뭐 이러면서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절치 않다.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있을 뿐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화영 거부터 보시죠. 이화영이 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여러 차례 이재명 쪽에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접촉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게 안 됐으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공개적으로 영수증을 청구하는 겁니다. 왜? 내가 입을 열 수도 있어. 이재명 대통령님, 내가 입을 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입을 닫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작년에 약속한 사면복권 왜 안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접촉을 하려고 했더니 그 접촉 창구가 민정수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가 아마 민정수석실에. 근데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하고 사의가 수리가 됐죠?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거기에 대응을 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고, 지금이 너무나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화영을 여기서 아무리 사면을 해주려고 해도, 약속대로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다. 이걸 이화영이 좀 알고 조금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소가리를 할 겁니다. 지금 정치라는 거는요, 특히 정치부 기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실제 속에서 기자들이 모르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틈으로 삐져 나오는 거, 그걸 잡아서 이 안에 그야말로 빙산, 물에 잠겨 있는 빙산의 전모를 조금이라도 시청자나 독자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임무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워낙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은밀한 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난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 이화영을 저걸 어떻게 하지? 이화영은 지금 나 이대로 놔두면 내가 불 수도 있어. 왜? 한번 검찰에 불었다가 지금 뒤집은 적이 있죠. 그 뒤집은 데에 이재명 측에 회유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때 뭐 박찬대가 가서 이화영의 30년 지기를 만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입 닫고 있어. 내가 대통령 되면 사면해줄게.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금 청구서를 들이밀었는데 청구서를 수령 거부를 한 거거든요. 이재명 쪽에서. 그 이재명 쪽은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겠죠. 저는 이재명 쪽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정권 출범한 지 열흘도 안 지났는데 이화영부터 여기서 덜컥 예를 들어서 7월 17일 재헌절 때 뭐 사면해 준 적도 없고요. 빨라야 8.15인데 8.15 때 정권 출범하자마자 첫 번째 사면에 자기 공범을 해준다? 그거 자신 없을 거려. 해줬을 경우에 어떤 역풍이 불 것인가에 대해서 이재명 자신 없을 겁니다. 누구도 자신 못하죠. 그런데 지금 이화영은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연락을 수령 거부를 하니까 메시지 수령 거부하니까 그래? 그럼 나 공개적으로 할래.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버린 겁니다. 자,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이 해줄 수가 없냐면 자기가 공범이거든요.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고받은 증거가 수두룩하게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7년 8개월 중에 지금 겨우 한 1년 남짓 살았는데 적어도 사면을 해주려면 절반 이상은 형기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죄를 인정하면 이재명의 죄도 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해준다고 약속은 했고 그리고 자꾸 안 해주면 나 정말 깔 거야. 어마어마한 곤경에 처했을 겁니다. 저걸 어쩌지? 조금만 기다려. 계속 이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요. 조만간에 이재명 쪽에 누군가가 이화영을 면회할 겁니다. 달래기 위해서. 저거를 달래지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사정 뻔히 알지 않느냐. 아마 달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화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서 그런데 대선 보름 전쯤인 5월 21일에 김민석 의원과 강득구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를 면회합니다. 그냥 면회했다 이런 기사만 올라가 있습니다. 뭘까요? 김민석이라 하면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뭐 낙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빌린 돈 뭐 이게 지금 명확하게 범죄 혐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 아닙니까? 낙마할 가능성. 없지 않다. 있다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지만 없지 않다. 그런데 김민석, 이재명 당시 후보로서는 본인의 아바타격인 김민석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송영길 달래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과 송영길 간에 어떤 깊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인천 지역구를 주고받은 거죠. 그러면서 무슨 내락이 있었던가. 그때 송영길이 인천 지역구를 이재명한테 주고 자기가 서울시장으로 나오면 떨어진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압니다. 본인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그런 선택을 한 거는 미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송영길 전 대표가 나 사면 안 해줘? 그러면 우리도 재미없지. 이럴 가능성. 거기에서 공범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송영길 전 대표의 지금 1심만 끝났거든요. 징역 2년. 그렇기 때문에 2심, 3심을
아마 서둘러서 끝내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송영길도 있죠. 이화영에 의해서 송영길도 또 달래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 있습니까? 정진상은 송영길 곱하기 100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이재명을 대리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거든요. 수많은, 근데 1심조차 안 끝났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범죄마다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정진상이요, 이재명 정부 내내 실세일 겁니다. 왜? 조금만 틀어지면, 대통령님, 저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러면 놀랄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왜 이래? 진상아, 왜 이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진상의 적어도 그 실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빼앗지 못한다. 정진상이 입을 여는 순간 이재명 정권은 무너지기 때문에. 얼마나 청구서가 많겠습니까? 정진상의 청구서가. 지금 이미 정진상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은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됩니다. 아마 5년 내내 실세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년을 간다면 여하튼 임기 내내 실세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청구서가 너무나 많고 그 청구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갚아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또 있죠. 김용. 김용은 정진상보다는 청구서가 적을 겁니다. 김용은 지금 경선자금. 이 문제죠. 김용은 거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머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왜?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받아서 쓴 거는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걸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어야 하고, 지금은 물론 나와 있지만 감옥에 있어야 하느냐. 이제 대법원 확정되면 들어가겠죠. 역시 청구서를 내밀 자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면 안 해주면, 아니 저는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어요. 화들짝 놀라겠죠. 이 사람들만 있느냐? 김만배도 있죠. 김만배 대장동 배임의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이 될 거라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면서도 그럼 한 3년 반 정도 살고 나오면 3년 반 살고 나오면 400억 500억이 내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정진상,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이 공유한 천화동인 1호에 있는 700억 중에서 각종 세금 이런 걸 다 빼고 420억, 430억인가요? 그게 내 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재명의 오늘날이 있게 대법원에서 권순위를 동원해서 판결을 뒤집어 준 게 김만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청구서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짐작이 되죠. 근데 아직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1심은 아마 곧 끝날 겁니다. 그러면 청구서를, 지금 기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구서를 이재명 쪽에 들이밀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참 신기한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뭐냐? 재판을 지금까지는 계속 질질 끌었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재판을 빨리 하려고 대단히 노력할 거예요. 왜? 그래야 사면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자, 조국은 좀 다릅니다. 조국은 이재명과 공범 관계로 엮인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조국에 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면 얘기가 나옵니다.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 이렇게 얘기하죠. 본인과 가족의 처벌이 불균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면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뭐가 불균형하죠? 유재수 감찰 무마건, 그게 그러니까 감찰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시킨 게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린 건데, 그거하고 수많은 입시 비리 이거 다 합쳐서 징역 2년. 불균형하죠. 왜 불균형하냐? 원래는 징역 한 5년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사면해 준다고 그런다. 누구하고 불균형하다는 얘기냐? 저는 여기서 이걸 뒤집어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국에 대한
저는 립서비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여론의 역풍 때문에 지금 못해줘. 그걸 유도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조국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뭐 일부 빚을 졌다는 것 때문에 조국을 사면해 줘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 대표 경선 조금 있으면 합니다. 아마 8월쯤에 할 텐데 박찬대, 정청래가 지금 경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박찬대,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어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국을 사면해주면 조국은 곧바로 대권 주자가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임기 지금 초반인데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안 해줬다가는 조국이 끊임없이 뭔가 청구서를 내미는데 그 청구서는 뭐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조국에 대한 국민적 지지, 호남의 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해주면서 계속 해줄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은 해주려고 하는데 여론이 립서비스죠. 립서비스로 달랜다. 저는 조국 사면은요 생각보다 길어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 조국을 사면해주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누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조국으로 시선이 확 쏠려가면서 이재명의 뒤를 이어서 조국이 대권 주자, 조국혁신당이 대권 주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도 한번 관찰해 보시죠. 그래서 저는 조국의 사면은 상당히 늦거나 아니면 안 될 가능성까지 있다. 한번 관심을 우리가 두고 관찰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재명과 공범 관계인 수많은 사람들이 내미는 청구서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대통령실은 아마 엄청난 쏘가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 그래서 제가 그걸 공범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